자, 다음 토픽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이고 시각지능 쪽, 즉 영상이나 이미지 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CNN에 대한 소개, 그리고 CNN의 가장 중요한 컨볼루션 및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도 CNN을 이루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명한 CNN 구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구글넷이나 레스넷이나 알렉스넷, 뭐 VGG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면 이제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테크닉들 일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챕터 9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블로그나 아니면 그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에 대한 소개입니다.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의 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Deep Neural Network 대비 이제 파라미터 숫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구조를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든 벡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투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설명을 했죠. 그런데 CNN의 경우에는 우리의 입력이 이미지나 비디오 이런 그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다라는 명시적인 가정을 하게 됩니다.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입력이 이미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미지다라고 명시적으로 가정을 할 거고요. 이런 명시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를 조금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로 파라미터의 숫자를 정말 비약적으로 significantly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데이터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가 훨씬 적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일반화에 유리하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파라미터 숫자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일반적인 MLP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영상 처리나 이미지 분석 이런 쪽에 있어서, 즉 컴퓨터 비전 쪽에 있어서 CNN이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요즘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런 그 CNN 같은 경우에는 뉴로사이언스와도 연결점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비전 시스템을 살펴보면 CNN과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 있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세포들을 보면 이제 많은 디테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CNN의 논의와 그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심플셀이라는 곳에서 간단한 시각 정보가 처리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점, 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컴플렉스 셀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져서 이제 조금 복잡한, 아까 선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정보, 그리고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거나 추상화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들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여기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간단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점 같은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보다 단순한 피처들이 조합돼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 이런 그 그림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아지를 우리가 강아지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부분을 인지하게 되고, 그렇죠? 뭐 꼬리의 일부, 다리의 일부, 얼굴의 일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꼬리, 다리, 얼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이고,
이런 보다 하이 레벨 피처들이 조합이 돼서 결국은 이것은 개구나 강아지구나 우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딥 뉴럴 네트워크도 여기에 A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레이어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A구나 아니면 뭐 0부터 9까지의 숫자라고 하면 뭐 8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피처로부터 중간 피처, 보다 복잡한 피처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피처를 넣어내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 두뇌에서 비전 시스템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것이고요. 뉴로사이언스하고 머신러닝, AI가 같이 이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고 있는 좋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응용은 시각지능 또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그래픽스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이죠. 컴퓨터 비전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런 뭐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보고 그 사진 안에 있는 객체나 이런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런 태스크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무엇을 목적어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모으면 이제 비디오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시각 정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 월드에서 취득한 고차원의 시각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얘가 고차원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100 픽셀 바이 100 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매우 단순한 그런 해상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곱하면 쉽게 1만 차원이 됩니다. 요즘 하이 데피니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UHD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 레졸루션을 곱해 보면 수백만 수천만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차원의 데이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차원의 이미지나 고차원의 비디오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우리 지능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한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뉴메리컬한 정보, 주어진 사진이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답, 아니면 뭐 심볼릭하게 보다 abstract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농축해서 출력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꼽아봐라라고 하면 이제 단연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그 중에서도 뭐 많은 경우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가 꼽힙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두 가지 그 태스크가 결합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즉 이미지가 있으면 뭐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자동차가 있는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그 사물 주변에 네모칸을 쳐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이렇게 로컬라이즈한 그런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정체가 뭐냐, 카테고리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100, 뭐 200, 그리고 여기에 뭐 300, 뭐 400, 뭐 이렇게 있다고 좌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차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태스크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해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하면 일단 픽셀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픽셀 하나하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인지.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색깔을 칠해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렇게 색깔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 픽셀은 이제 뭐 그라운드, 땅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이런 픽셀은 뭐 하우스에 해당하는 그런 픽셀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기에 그런 픽셀들은 뭐 선, 해인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를 분리하는 그런 태스크, 그러니까 분류해주는 그런 태스크를 우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비전 쪽의 태스크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클래스를 듣게 되면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백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구조 CNN에 대해서 이번 토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면 컴퓨터 그 비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사례를 요 아래 그림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객체가 뭐 나무다, 뭐 인간이다, 비행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비전 문제를 푸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모델을 적용해 왔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컴퓨터 비전 문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대표되는 그 컴퓨터 비전에 사용을 해왔고요. 뉴럴넷도 당연히 사람들이 널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뉴럴넷을 한번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에게 컴퓨터 비전을 위한 뉴럴넷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조건이나 희망사항들을 우리가 청취하게 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컴퓨터 비전을 위해 설계된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몇 가지 아이디어란 그런 프로퍼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죠. 아주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0 by 150인 이런 이미지, 즉 가로가 150 픽셀, 세로가 150 픽셀인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디멘셔널리티를 주기 때문에 손쉽게 그냥 22,500 차원의 그런 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컬러 이미지다라고 하면 RGB, 즉 빛의 3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개의 채널을 우리가 고려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손쉽게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차원 데이터, 우리가 통계나 아니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생각해 보면 다루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익스트림하죠. 매우 높은 차원의 그런 데이터를 그냥 늘상 아주 손쉽게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지다라고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력의 종류를 제한했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제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그 점을. 우리의 입력이 이미지다 또는 비디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안에 뭐 이렇게 집이 이제 뭐 한 채 있다라고 하면 어떤 로컬한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네모를 치고 이 안을 집중 분석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픽셀이 이 지붕을 이루는 픽셀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지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지붕하고 지금 여기는 하늘하고 섞여 있긴 한데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픽셀이 하늘을 나타내는 픽셀이면 예를 들면 이런 픽셀이면 그 주변도 하늘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로컬한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으로 이제 뭐 그 비전 센서를 직접 쓴다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뎁스 센서나 이런 걸 써가지고 얼굴을 3D로 우리가 분석해서 이 폰의 주인이구나 아닌지 뭐 이렇게 판정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윈도우즈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헬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초창기 버전을 생각해 보면 그냥 카메라 비전 이미지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해커들이 뭐 해커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일반인들 손쉽게 할 수 있는 해킹이 있었죠. 얼굴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 카메라한테 이렇게 대면 컴퓨터에 잠금이 풀리는 그런 이제 초보적인 실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큐어한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창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 랩탑이 컴퓨터에 있는 웹캠으로 나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멀리 있을 때도 주인으로 인식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때도 인식하고 얼굴이 돌아가도 인식하고 이렇게 돼도 인식하고 그리고 불이 조금 껌껌해도 인식하고 다양한 작은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다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측면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소위 말하는 invariance property를 원했어요. 그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진이 조금 인풋이 조금 달라져도 그 객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뭐 verification 함에 있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뭐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동 위치 뭐 여기 있어도 인식하고 여기 있어도 인식하고 그다음 뭐 회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조명을 껌껌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invariance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CNN이 그 위에 적힌 이런 요구 조건,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완벽히 맞추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퍼티를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모델을 좀 간략화하는 데 도움을 받겠구나라고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CNN 설계에 우리 선배들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CNN에서 exploit 하는 그런 성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객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로컬하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여전히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 얼굴이 얼굴 가득한데 그러면 그 안에서 눈, 코, 입이 뭐냐 이렇게 조금 더 로컬한 데 사람들이 관심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뭐 이유에선 간에 이미지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정보가 전체 이미지보다는 어떤 그 부분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그런 점을 활용해서 CNN에서 우리가 이제 갖는 아키텍처의 어떤 성질은 뭐냐면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을 등장시키자면 한 뉴런이 이미지의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로컬 부분만 뭐 이따가 뒤에 용어를 설명하겠지만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의 부분만 보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이미지라고 하는 특징을 살리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뭘 할까요? 어떤 그림 할까요? 아까 또 집을 한번 해보죠. 집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이 집에 대한 모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엣지를 디텍트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엣지 디텍터가 있는데 그 엣지 디텍터를 여기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림의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1번 위치하고 2번 위치를 생각해 보면 동일한 엣지 디텍터가 있다라고 할 때 1번 위치에서도 엣지 디텍터는 엣지를 찾게 설계가 될 거고 2번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즉 이미지 어디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엣지 디텍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엣지 디텍터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 그냥 이 뒤쪽에 말씀드릴 어떤 필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요. 그냥 매트릭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이 와장창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엣지 디텍터를 만들어서 그걸 여기저기 두루닥닥 쓰겠다. 즉 리사이클링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CNN스러운 용어로는 파라미터를 쉐어링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의 리사이클링 그것도 중요한 그 간략하게 만드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요 세 번째 이런 인베리언스를 위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파라미터의 숫자를 좀 줄이는 이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풀링 또는 다운 샘플링 또는 섭 샘플링이라고 불리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컬 베리에이션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조금 묻히기도 합니다. 즉 디노이징 효과가 조금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짝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사이즈,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므로써 오는 여러 가지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제일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인 MLP 대비했을 때 CNN이 훨씬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뉴럴넷의 사례로 CNN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디테일은 차차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 매우 많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유명한 네트워크들은 아이디어는 전달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스넷, SE넷 또는 세닛, 그리고 댄스넷 등등등 해서 최근까지도 많은 CNN 구조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번 토픽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